여야 모두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번 추경은 꼭 합의 처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추경안 처리를 하루 늦추면서까지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고, 소비 쿠폰 국비 부담률 상향은 간사간 조정으로 합의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국민의힘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사유가 어렵게 쌓아온 모든 과정을 엎을 정도로 중대하고 합당한 것인지 전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정부 안에서 총액이 증액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주장인데 물론 최소화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정책질의 내내 국비 부담률을 높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전액 국비 부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아니, 국비 부담은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그로 인한 국가 부담 증가는 용인할 수 없다? 저는 반대할 핑계를 찾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의 증액분 중 1조 3천억 원은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게 됩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와 경제 폭망으로 인해 생긴 세수 펑크가 작년 한 해만 31조 원, 2년간 무려 87조 원인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윤석열 힘과 국민의힘이 병들게 한 경제, 민주당이 긴급 처방이라도 해서 살리겠다는데 무슨 염치로 증액 불가를 운운하는 것입니까? 둘째, 특활비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합니다. 야당일 땐 깎아놓고 여당이 되니까 살리냐, 살릴 거면 사과부터 해라. 그러나 두 상황은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임기 1년 차부터 특활비를 삭감했습니까? 3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허구한 날 관저에서 폭탄주나 마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라도 알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멀쩡히 일 잘하는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아직 일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후임자에게 동일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말인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부터 되짚어 봅시다. 당시 대통령실은 많은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해 해명조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당시 예결특위는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본회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특활비 문제 개선을 약속하고 협상할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협상 대신 불법 계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막판 협상이고 뭐고 결국 12월 10일 전액 삭감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윤석열의 특활비는 국회가 아니라 불법 계엄으로 본인 스스로 날린 것이고, 결국 우리는 불법 계엄으로 윤석열은 그 어떤 예산도 받을 자격이 없는 국정 운영 무능력자이자 내란범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대통령이 인수위도 없이 국정 운영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어떤 문제도 없이 밤잠도 아껴가며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이후로 무엇라도 잘못이 있다면 제재든 비난이든 하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안 통과로 폐업과 파산 위기에 몰린 국민들에게 작으나마 숨통이 트이고 경제에는 생기가 돌고 어려운 지방 재정에는 숨 돌릴 여유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게 된다면은 이번에 투입되는 재정은 조금도 아까울 게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검찰 특활비 부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법사위 검찰 특활비 삭감 이유는 검찰이 지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경태 법사위 예결수위원장은 특활비와 특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검찰 특활비 80억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했던 검찰 특활비가 무덤에서 부활한 경위가 궁금합니다. 그 사이 검찰이 특활비 내역을 입증한 것입니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증액되지도 않은 특활비가 예결위에서 어떤 경위로 증액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검찰의 칼도 정의로운 칼로 바뀌었습니까? 검찰이 충성스러운 사냥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까? 검찰은 그간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당연하다는 듯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특활비 집행 자료는 국회에 제출된 적이 없고, 그래서 특활비가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국회는 알지 못했습니다. 수정안을 낸 거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만 검찰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특활비 집행 자료 제출이 없었지만 독립언론 뉴스타파,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행정소송으로 검찰 특활비 사용의 극히 일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 일부분조차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 활동에만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시기에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집행해야 합니다. 검찰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하는 예산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공약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자가당착, 이율배반,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그간 특활비를 법령과 지침을 무시하고 전국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해왔습니다.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사용해왔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수사팀에게 엄청난 특활비가 포상비로 지급되었을 겁니다. 특활비를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4번의 명절을 앞두고 2억 5천만 원을 떡값으로 지급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특수부 검사들과 업무 추진비로 거나하게 회식을 하고 같은 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 봉투로 집행한 사례도 다수 파악됐습니다. 이런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는 게 맞습니까?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검찰 특활비의 절반 정도는 현금화되어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됐고 검찰총장이 원할 때마다 임의로 돈을 꺼내 쓰는 방식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비밀 금고가 존재한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총장이 제왕입니까? 국민 세금, 혈세를 금고에 넣어두고 기분 내키는 대로 현금 뭉치 꺼내서 쓰는 이런 특활비,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예산 집행입니까? 이런 혈세 낭비를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그냥 특활비를 통과시킨다면 국회 예산심사 기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검찰 특활 부활에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국회가 지출 자료 제출이란 최소한의 변경 사유도 없이 검찰 특활을 부활시킨다면 지난 3년 동안 검찰 특활 문제를 추적해온 독립언론과 시민단체들에게도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